자, 조일교 대표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올해로 이제 26년 차 출연이네요. 뭐, 중간에 거의 빠지지 않고 한 1년 정도 빠지고 다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카카오톡 운영이나 개설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조일교의 원포인트 레슨 강의는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라는 제목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뭐 부탁드리고요. 아무래도 뭐 구독,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힘이 나서 퀄리티 높은 컨텐츠 제작을 할 수 있겠죠, 그죠? 7월 초 한국경제TV 복귀 확정됐고, 이것도 많이 얘기했습니다. 정확한 날짜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게 되게 중요한 강의일 수도 있고, 근데 되게 뻔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오늘 주제로 삼았던 게,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국경제TV 출연을 한 26년 된 것 같아요. 27년 차구나. 맞죠? 20년을 포함시켰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27년을 하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에게 가장 많이 이제 실수하는 것들 베스트 3를 한번 뽑아봤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좀 여러분들 좀 생소할 수도 있고 너무 뻔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이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이제 투자 방식도 중요하지만 뭘 시작할 때 보면 마음 자세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도 아무런 자세나 준비가 없이 일을 하게 되면 금방 지치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얘기를 한번 했는데, 저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무슨 일을 할 때 성과를 내려고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떤 일을 할 때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내가 그 일을 하려고 이렇게 항상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스타일로 변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게, 중용에 보면 20상장 있잖아요, 그죠?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시작되는, 그죠? 근데 그 문구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걸 준비하면서 자세를 먼저 가지게 되면서, 이제 주식시장을 방송 출연 한 27년 하고 주식을 한 30년 넘게 하다 보니까, 30년이 넘었네요. 한 35년 정도 됐네요. 근데, 적어도 이 세 가지는 절대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요겁니다. 그러니까 확률의 게임에 좀 집착하는 거, 이런 것들은 좀 하지 말고, 단기에 움직이는 종목이나 매매에 좀 집착하는 것도 하지 마시고, 특히나 이제 나이가 한 40대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몸을 상하게 하고 또 이제 건강을 잃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뭐 경제TV라든지 경제 유튜브 채널에 잘 나가는 전문가의 말에 너무 의존하지 마라고. 이건 이제 제가 한 34년 동안 주식하면서, 그리고 27년 동안 경제TV 출연하면서 이거는 그 확률 90% 이상 실패. 그러니까 저도 물론 제 얘기도 그냥 참고만 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뭐 일례로 뭐 배터리 아저씨도 봤고요. 그 다음에 시황 얘기했던 뭐 2년 전에 K모 씨라고 있죠. 그분도 요즘도 이제 그 유튜브 채널 하더라고. 유튜브 채널 하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분의 이제 그 강영현 씨라고 있죠. 근데 그분 유튜브 채널 하는 거 보니까요,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를 했었던 분인데, 보니까 뭐 이제 자기가 반성도 많이 하고 사과도 많이 하고 막 그런 형태로 가다 보니까 또 많은 시청자분들이 또 이해하고 넘어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잘 나가실 때 막 너무 세게 얘기해서 저도 내용은 되게 좋죠. 근데 주식이 내용대로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펀더멘탈 잘한다고 주식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분 이제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좀 부드럽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도 되게 좋아했던 분인데, 저는 이제
좀 너무 세게 하신다라는 생각했던 분이, 예, 조금 너무 세게 한다고 생각했던 분이 이제 DB투자증권의 강영기 센터장. 내용도 너무 좋아요. 내용도 좋고, 펀더멘탈도 너무 좋고, 분석하는 부분도 좋고, 되게 겸손하고 그러시죠. 근데, 지난번 한번 이제 맞췄는데, 이번에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황은, 저는 알잖아요. 한 30년 넘게 이제 봐보니까, 제가 방송 출연하면서 보니까, 항상 시장에 대해서 세게 얘기하면 2번 이상, 혹은 3번 이상 맞는 경우가 잘 없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2번, 3번은 많이 벗어나는 케이스가 많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냥 너무 의존하지 말고, 항상 얘기해도 참고만 하자. 제가,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예,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 드렸던 것 중에 특별하게 막 어떤 섹터나 어떤 종목이나 시황관이 유튜브 경제TV나 유튜브 채널에서 막 몰릴 때가 있어요. 막 쏠림 현상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다들 좋다고 얘기하거나 다들 안 좋다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시청자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고 호응이 많은 어떤 전문가들이 갑자기 되게 세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또 개인 투자들이 굉장히 호응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나온 얘기가 그건 같아요. 시장에 이제 순응을 하자,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예전에는 저도 몰랐죠. 방송 한 10년 차, 15년 차 할 때는 제가 좀 인기가 있고 이러면 또 으쓱해갖고 막 지르고 막 그러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냥 차분해지고, 그냥 시장에 대응하고 순응하고, 제가 좀 파생을 많이 해서 또 시황을 주로 많이 봐서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자꾸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들면서는 3번을 가장 제가 주의해서 보는 형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고요. 2번은 뭐냐면, 이제 단타매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건 뭐 20대들의 전유물이니까, 이제 그거보다는 사람들이 이게 단기에 막 핫하고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와우넷이나 한국경제TV 막 옛날에 강연에 가고 전국 강연에 가고 막 사람들 만나고 이러면 왜 그런 걸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주식이라는 게 수익을 잘 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재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좀 깜짝 놀랐거든요, 저는. 근데 재미가, 그래서 막 시장이 막 불기둥을 막 쏟고 막 올라가는 것들 따라 하거나 막 그런 형태로 가는 종목들 많이 하죠. 그러니까 지금 막 시세가 나거나 시세가 막 불출하거나 이런 형태의 종목들을 많이 이제 선호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늘 좋죠. 뭐 기법이라는 게, 매매 방법이라는 게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수익이 잘 나면 단기 매매도 좋은 거고 중기 투자도 좋은 거고. 그런데 너무 양봉이 막 푹푹 올라오는데 여기서 막 따라잡거나, 아니면 약간의 조정을 받는데 또 따라잡거나 이러지 마시고, 좀 많이 올라갔다 싶으면 좀 기간 조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형태의 종목들을 좀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40에서 이제 70대 되신 분들이, 저는 이제 공부를 정말 많이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할 때 컴퓨터를 안 보면 막 하루에 12시간씩 14시간씩 막 컴퓨터만 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50이 딱 넘으니까 병이 나더라고요. 목 디스크도 생기고 막. 그래서 오히려 70, 80대까지 길게 갈 때는 이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제 경험상을 보면. 물론 성향의 형태가 있는데, 나는 이런 매매도 뭐 지금까지 뭐 몸도 괜찮고 뭐 수익도 잘 나고 이러면 이거 하세요. 근데 저는 이거는 한 40대 이상의 분들한테는 좀 추천을 안 하고 싶어요. 제가 이제 그렇게 해왔고 그런 과정을 겪어와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로 싫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두 가지는 뭐 일반적인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먼저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근데 2번 같은 경우도 어쩔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 하면 이상하지만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이게 각종 그 사이트, 주식 사이트에 보면 단기 급등해갖고 막 300%, 500% 냈다는 그 막 수익을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 혹해서 이제 이런 쪽에 막 움직인 종목을 따라붙고 막 그러는데, 이제, 그러면 돈은 안 됩니다. 제가 많이 얘기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겠지만, 그렇게 막 500%, 300% 나는 건 전체 비중의 한 100%에 한 2%, 3% 비중을 사서 막 500%, 300% 간 거, 그거 갖고 막 마케팅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좀, 이런 건 좋지 않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변에 안 보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수익을 낸 사람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런 건, 이게 좀 천천히 하고, 좋은 주식에 대한, 그것도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죠. 월봉이 정배열이 돼야 된다. 이런 개념이 있어야, 역배열을 팍팍팍 바닥에서 기는 종목들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바닥에 기어도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종목들 사놓고 막 1년, 2년 기다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저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 회원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내가 사서 6개월에서 1년 동안 시세가 안 나면, 얘는 이제 타이밍이 실패했던 종목 선정이 실패했던 둘 중에 하나다라고. 그럼 사람들이 6개월에서 1년? 너무 길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항상 얘기해요. 여러분들 연초에 주식 투자를 해서 12월 30일 날 여러분들 계좌에 수익 난 거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근데 그게 수익이 많이 나 있는 적이 있었냐고. 그리고 그게 매년 수익을 나면서 누적시킨 적이 있었냐고. 근데 왜 6개월이나 1년을 되게 이렇게 좀 무시하냐고.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12월 30일 날 여러분들 계좌를 딱 봤을 때 그 계좌가 30% 이상 넘어갔던 적이 있습니까? 막 있다 하더라도 그게 2년, 3년 연속 계속 수익률이 30% 나는 적이 있었냐고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단기를 하지 않고 이런 매매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6개월, 1년 정도를 보고 매매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금 4년째 계속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작년에 30몇 %, 그 작년에 또 30%. 시장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정적인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이게 단기에 움직이고 막 급등했던 것 막 500%, 300%? 그거 해봐야 전체 비중의 한 5%밖에 안 되는 그런 형태의 매매들을 집착했을 때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게 제가 방송 출연을 한 30년, 한 27년 정도 하면서 한국경제TV만 27년이고요. 그 생기기 전에 이제 팍스넷이라든지 옛날에 띵크프리라든지 아니면 그런 때 한 것까지 합하면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경험치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저를 욕해도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는 최근 한 2, 3년에 들어와서 제가 이제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하는 방법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사람들이 보통 이제, 전문가도 그렇고요. 사람도 그렇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매매를 할 때, 성공 확률이 몇 %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예전에 와우넷 있을 때, 이게 보통 콜센터에 많이 물어보는 얘기가 대부분 다 요런 얘기더라고요. 저 전문가는 성공률 몇 %입니까? 종목을 매수하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답답하다 못해서 화가 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돈을 버는 방법도, 이렇게 장사를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식당 같은 것 하시는 분들이나 커피숍 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가끔씩 이제 책이라든지 이제 TV를 보다 보면 그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상을 하지 못하는 그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건 주식에서 이 성공 확률이 높으면 수익이 많이 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보세요. 내가 10종목을 매매를 했습니다. 근데
여중에서 7종목을 제가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 7종목 중에 대부분이 다 플러스 10% 이내의 이 수익 실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실패 확률이 3종목만 실패를 했어요. 근데 손절을 못해서 이게 막 마이너스 막 30%, 마이너스 40% 뭐 가져가면 좋은 주식은 또 가져갈 수 있죠. 근데 또 그걸 또 손절해 버린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함부로. 그러면 7종목을 성공하고 30% 뭐 40% 뿐인가요? 50% 이상 손실. 지금 2차전지 같은 경우는 거의 막 80%, 90%가 많잖아요. 손절도 없이. 우리 배터리 아저씨가 계속 가져가라고 얘기하는 바람. 뭐 그 사람 또 안 그랬다 그러겠죠. 근데 이제 그 뉘앙스가 너무 세면 개인 투자자들이 착각을 하게 되잖아요. 한국의 배터리 주식은 되게 성공할 수밖에 없다. 막 그렇게 강조를 하게 되면. 근데 어쨌든 간에 오해를 살 수 있는 형태는 전체적으로 안 해야죠. 본인이 이제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개인들에 대한 영향력이 커져 있는 시점에는. 근데 보세요. 그러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라고 생각하면 내가 성공 확률은 70%고 실패 확률은 30%지만 이걸 계산해 보면 결국 내가 손해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손절은 짧게 이익은 길게 가져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을 최소한 50% 이게 정말 아니다 싶으면 그 전에 끊는 건 맞는데 내가 이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좀 믿음을 갖고 간다라고 생각하면 최소한 50%, 30, 40%, 50%, 60% 이상은 가져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수익이 많이 나지 못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약간만 10% 정도만 수익이 되면 얘가 또 떨어질까봐 겁이 나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손실이 많이 나는 건 이제 손절 못하고 이제 계속 가져가거나. 근데 이런 메커니즘이죠. 근데 이걸 반대로 한번 놔볼게요. 제가 반대로 놓으면 7종목을 성공을 그러니까 실패를 했는데 반대로 제가 이걸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근데 7종목을 실패를 했는데 근데 그 실패했던 게 마이너스 10% 이내라고 생각해 보세요. 네. 손절 이렇게 생각. 그리고 세 종목을 이제 수익을 냈는데 30%나 50%나 60%나 막 이렇게 수익이 냈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이렇게 되면 반대로 성공 확률은 30%밖에 되지 않지만 수익은 누적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수익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아유, 대표님 말은 쉽지 그 뻔한 소리를 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매매가 한번 되돌아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매매가 만약에 나에게 그러니까 내가 뭐 매매를 할 때 나에게 10%가 수익이 났는데 이거 진짜 또 떨어지면 어떡할까라고 불안감을 줄 정도로 원칙과 기준과 손절에 대한 기준과 이익에 대한 이익 실현에 대한 기준이 없는지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떤 종목을 잡았을 때 그 30%나 50%나 60%까지 가져갈 때까지 내가 요 구간은 반드시 무너지면 나는 이익 실현을 내가 20%라도 할 거고 이 구간은 무너지면 내가 60%라도 할 거고 이런 기준과 원칙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제가 왜 이 긴 얘기를 했는가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매매 방식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손절을 짧게 가져가지고 이익을 길게 가져가야 된다는 이 원칙에 내 지금 하는 매매가 맞는 매매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요. 하고 나면 되게 쉬워요. 예.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놓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가장 요건 최근에 들어서 제가 정말 이 두 가지는 100% 공감하는 게 확률 게임에 집착하지 말고 투자 방식은 정말 단순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복잡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주식 책에 보면 수익 나는 캔들 패턴 30가지, 40가지 막 이렇게 막 그런 게 있으면 그것만 잘 암기하면 다 되잖아요. 그 다음에 막
막 할 때 되게 어려운 용어를 막 써가면서 막 설명하신 분이 계세요. 본인도 그걸 이해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막 그걸 되게 공부를 많이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매매를 할 때 막 어떤 걸 배웠대요. 그 투자 방식을. 근데 노트가 막 한 10장, 20장씩 막 돼요. 그러니까 아니 그거를 다 외워서 하세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원리를 이해를 하고 하세요. 외워서 하세요. 그러면 그냥 외우면 돼요. 옛날 우리 성문종합 영어나 이렇게 수학을 정석하는 것처럼. 제가 최근 한 2, 3년 동안에요. 제가 제야고스도 엄청 많이 만나봤고 파생 주식 잘하는 사람도 엄청 만나봤거든요. 방송에 나오기 싫어하는 전문가들. 그러니까 수익 잘 내는 전문가들. 근데 그 전문가들의 10명 중 9명이요. 1번과 2번은 정말로 제가 지키더라고요. 그러니까 확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수익률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투자 방식이 너무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갖고 제가 가끔씩 이제 그 사람들하고 술 먹으면서, 저는 술 잘 안 하는데 가끔씩 술을 먹거나 밥을 먹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까지 하는가 하면, 아니 이 사람이 날 속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너무 단순해요. 근데 그거를 분석해 보잖아요. 정말 단순한데 정말 엑셀런트합니다. 너무 뛰어납니다. 그래서 왜 최근에 나오는 책들을 보면 마케팅 같은 거나 아니면 그 미국에 있는 책을 보면 성공한 사람들의 어떤 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고요. 그 사람들의 항상 모든 강의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선택과 집중, 요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선택과 집중을 하기 전에 선택과 집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것들 중에 가장 나한테 맞는 것들을 단순화시킨다라는 게 꼭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두세 가지로 딱 단순화시키는 작업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자기가 정리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막 많은 것들을 막 늘어놓죠. 근데 자기가 정리가 잘 되는 사람들은요, 그 한 30가지, 40가지 중에서 정말 한 두세 가지로 딱 정리를 딱 깔끔하게 단순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단순화된 기법을 가지고 선별하고 집중해서 매매하는 데 접목시키는 거죠. 그래서 참 이걸 보면 한번 보세요.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이걸 보면 경제TV나 경제 유튜브 채널들의 지금의 방식들이 진짜 제야 고수들이 하는 방식하고는 완전히 반대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TV 보면 오늘 화제가 된 것, 이번 주에 올라갈 종목, 이번 주에 외국인들이 많이 산 종목, 오늘 외국인들이 많이 산 종목. 그러니까 단기에 화제가 된 종목들만 계속 얘기를 해주죠. 그 다음에 모든 그 주식 포털이나 유튜브 보면 마케팅 할 때 성공한 종목만 얘기해요. 그리고 경제TV나 유튜브 채널에서 잘 나가는 전문가들의 말에 너무 의존하니까 그거에만 조회수가 막 올라가요. 저는 이제 제가 우리 회원들이나 이제 우리 유튜브 채널 하신 분한테 그러죠. 굉장히 좀 잘 나가거나 개인 투자자들한테 막 인기가 많은 전문가가 한두 번 딱 맞추면, 시장을 맞추면, 그리고 그 전문가 분명히 세게 얘기할 거다, 다음부터. 그러면 그 전문가 반대로 가라.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투자 방식을 너무 복잡하게 해서 막 강의를 해요. 교육 방송 같은 거 한번 보면. 그리고 막 단순하게 하면요. 그 보는 시청자들이나 뭐 유튜브 보는 그 구독자들이 뻔한 얘기 한다고 그래요. 그 뻔한 얘기를 하는데 그 뻔한 얘기를 행동으로 옮기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옛날부터 제가 굉장히 많이 얘기했잖아요. 아는 것과 어떤 것, 지식을 아는 것과 그걸 깨닫는 것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거를 직접 행하는 건 다르다. 내가 아무리 많이 안다, 지금 이 네 가지를 내가 안다 하더라도 이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언제 깨달을 수 아십니까? 이 아는 것들을 내가 실전에 접목하지 못하면서 큰 손실이 났을 때 깨닫는 거예요. 그 2단계거든요. 근데 이걸 알고 깨닫는다 하더라도 행하지 못해요. 또 다음에 큰 실수 다음에 또 똑같은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왜?
행하지 못하니까. 이거는 습관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진짜로 대단한 건 뭐냐면 정말로 단순하게 딱 선별해서 그거를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투자에 실전에 나의 그 감정, 사적인 감정을 다 없애고 딱딱 기계적으로 접목할 수 있을 때만 이게 이제 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 뻔한 얘기, 다 아는 얘기, 아는 단계에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본인은 그걸 무시하죠.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그걸 아는 것들을 깨닫고 행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데, 뻔한 얘기, 아는 얘기 왜 합니까? 이렇게 해서 끝나버리죠. 그게 되게 안타까워요.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뭐 이런 얘기만 했는데도 한 26분 정도 되죠. 그러니까 저는 오늘도 이런 얘기만 했는데 한 26분 되네요. 저는 이제 요렇게 토크 콘서트를 좀 해보고 싶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7월 달에 이제 방송을 하면 요런 제가 한 27년 하면서 했던 요런 토크 콘서트 같은 것 좀 해보고 싶어요. 예. 그게 이제 제 꿈이에요. 뭐 기법 얘기나 펀더멘탈 얘기나 시황 얘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잖아요. 제가 왜 일주일에 한 바퀴 시황을 안 올리는가 하면 시황 자주 올리면 노이즈가 되거든요. 그 큰 흐름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시황은 자주 올릴 필요가 없어요. 종목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게 여러분들한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베스트 3가지 플러스 1가지 더.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4가지라고 얘기해야 되겠네요. 네, 4가지를 올려드렸습니다. 됐죠? 네. 자, 다음 주부터 중동에서 미국도 이란을 또 공격하고 그래서 좀 뒤숭숭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멘탈 잘 잡으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기준을 잡아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